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주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요즘 아주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힘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저력 있지 않습니까? 위기 때 대한민국도 건져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뎌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지지하겠다고 지지 리레이 선언을 하시는 걸 이래 보면 저도 이런 지지가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에 대한 평가를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도덕적으로도 좀 깨끗한 사람이고 또 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다른 후보들하고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1차 예선 예비경선에서 저 이진복이 제대로 우랑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동래구청장을 했는데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제가 신조로 삼는 모토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문제도 있지만은 답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또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 금정구, 연제구, 동네 구민들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온천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천을 자연의 하천으로 만드는데 당시에 사실 그 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리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 현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죠. 하루에 3번씩 나갔으니까요. 그럼 우리 동네구 곳곳을 제가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부지런한 구청장이니까 운동화 신고 열심히 다니니까 아마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죠? 아니, 그럼요.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신시티를 남항에 만들겠다.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해상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는데 부산에 유일하게 그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부산에 온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보고 느낀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가 한 배 들어오면 한 3,000명 정도가 타고 오는데 한 팀 한 1,000명은 그 범어사를 통해서 송정 용궁사를 갔다가 한 팀은 또 태종대를 통해서 용두산 공원을 다녀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점심을 드시는데 1,500명, 3,000명이 모여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도시락을 드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가 관광 현주소가 이래요. 그리고 부산시도 13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0.4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꿀뚝 없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예요. 이 약 한 5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자리도 5만 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두바이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인공분수 쇼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님 두 번째 공약으로 또 방파제를 만들고 인공섬을 만들고 나면 그게 인공분수를 만들어서 하루에 2번 정도 공연한다면 구도심권의 관광도 또 구도심권의 어떤 활력도 다시 돌아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맑은 물 공급에다 물 문제였어요. 사실 부산이 낙동강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늘 이 위에서 내려오는 맑지 못한 물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생긴 거예요. 갈수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특히 부산 상수도에서는 13가지의 화학 성분을 아직도 없애고 있지 못합니다. 부산이 그 치매율 1위입니다. 치매 발생률. 그리고 암 발생률 1위 도시입니다. 그거는 모두 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표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일찍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식을 접목을 시켜서 수직 강변 여가수를 만들어 가지고 순도 99.9%의 맑은 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낙동강의 그 삼당진 업하고 김해 생린면 사이에 강폭이 500m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m짜리의 관을 수직으로 묻어서 그 속에다가 정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모래가 한 20m 정도 되는데요, 지하로. 그 20m의 모래층을 걸려서 내려온 물들을 정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맑습니다. 마지막 0.1에서 1% 정도의 물은 막 처리를 하게 되면 순도 100%에 가까운 물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부산 시민들이 어디 난강댐이나 뭐 한강댐에 가서 물 가져온다, 다른 사람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물부터 달라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 즉 구걸하지 않는 물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원주, 저는 암 발생률하고 치매 발생률 1위 5명을 벗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구현 전 해설위원, 지금 해설위원을 만났거든요. 제가 허구현 의원하고 한 2시간 면담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분이 저희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역대 광역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 장들이 와서 야구장을 짓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당신처럼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가져온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2027년까지 도움구장을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사직구장을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다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마추어 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서병수 시장 때 구덕 야구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구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가서 그 야구장을 만들 동안에 가서 그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야구장을 어디 만들 것인가까지 저는 지금 계획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가 되면 아마추어 야구장도 만들고 도움구장에 대한 설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향토장학금이라 하면 지금도 사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주도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12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13개의 그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부산에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시배 각 가정마다 사실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위에 서울 가서 생활하면 또 생활비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부산에서 대학의 수준도 좀 높이고, 또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생활비도 좀 전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익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우리가 향토장학금을 좀 50만 원, 70만 원 좀 주자.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시도 예산을 만들고 기업도 만들고, 그리고 독지가들도 좀 부산에 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인데 1년에 주는 돈이 한 45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인데 좀 더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에서 공부해도 되고, 부산에 있는 지금 12개의 대학 중에서 과별로 대한민국의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이 과거에는 부산대학이 대한민국 5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었습니다. 이제는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과도 하나 없는 도시로 전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이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부산이 앞으로 청년들을 계속 양성해 내려면 꼭 저는 대학이 좀 제대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는, 우리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을 하자. 그 지방이 살기 위해서 부득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뽑아낸 곳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 들어와가지고 뽑아낸 공무원들은 놀고 있고 정무직을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전행하고 업무를 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뭐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부시장 둘이 출마한다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속성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민원 감찰 같은 걸 나가보면서 공무원들 속성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무원들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공정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서게 되면 일을 분업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혼자서 이 큰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상공인들과 의회와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부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은 들어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풋돈이 있어도 아웃풋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권마다 선거 때마다 이용했고 부산시도 사실은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부산이 처음에 잘못한 게 그겁니다. 왜 5개 강력시를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첫 바늘 귀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5개 시도를 다 불러놓고 합의서를 쓰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3자를 불러서 해가지고 결정 난의대로 하자. 그래서 김해공항 할 줄로 하나를 더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다시 이 정부가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만 해놓고 거의 어떤 이야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다음 결정을 안 하느냐? 하나를 끝내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어린애 자꾸 노는 이야기예요. 어린애 놀리는 이야기예요. 이 정부가 언제 일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러면 가덕도에 대한 검토를 했어서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가덕도 한다. 그런데 실컷 얼어붙고 선거 때가 다 되오니까 다시 이거를 꺼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굉장히 부도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해가 되든 가덕도가 되든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건 24시간 활주로가 열리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라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법은 언제 만들고 예산은 언제 만들어요? 결국 말만 하다가 먹튀하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사실은 저번에 법도 만들고 예산도 지난해에 다 만들었어야 돼요. 안 하는 거 보면 먹튀입니다. 그러고 법이 쉽게 만들어집니까? 예산이 1, 2조 원 들어가야죠.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전 이 사람들이 지금도 시민을 놀리고 있다. 이번 선거 때도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사실 인간이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재해가 생기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에도요. 경계지역, 구경계지역을 제가 낱낱이 훑었습니다. 왜? 그런 데는 사람이 잘 안 들여다보고 공무원들이 잘 안 들여다보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위험이 오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하차도에 왜 물이 차는 줄 압니까? 쓰레기나 낙엽 같은 게 쌓여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까운 것은 만조가 생기면 부산은 하루에 2번의 만조가 있거든요. 그 만조에 걸리게 되면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평상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센서를 작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센서가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감지를 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태풍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제가 구청장 시절에 온천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천천이 10mm 보면 바닥이 물이 차요. 근데 한 번은 차가 돼 있었는데 차가 그냥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10mm 이상의 온천천을 제가 전부 다 잠궜습니다. 다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면서 경찰, 구청, 소방서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천에서 그 큰 물이 내려오는데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인재예요. 초란 거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옆에 파출소 지구대도 있고요. 소방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건 백발백중 인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첨단과학과 사람이 함께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돌풍이 불러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인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간판이 그렇게 돌풍에서 날아갈 수 있도록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모든 이런 자연재해 인간이 100% 막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8, 90%는 인간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구청장을 처음 할 때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저보다도 위에 선배들하고 경선을 했는데 끝마치고 나서 당선자가 사실은 낙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들끼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또 가능한 일들인데요. 문제는 참모들이 이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모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 끌어안고 지지자들끼리 끌어안아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은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경쟁에 얽매이다 보면 무리수가 생긴다라는 생각인데 정책 대결을 제가 1호부터 7호 공약을 빨리 발표하게 된 동기들이 그런 겁니다. 정책을 하다 보면 건전한 비판을 하죠. 비방을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책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는 문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정책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가 뭐 시장에 한 사람 후보로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되면 다른 후보들이 좋은 공약들을 검토해서 쓰겠다. 이런 약속들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목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와이스 때 청와대에서 민원 행정관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흐름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면밀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하면서 지방 행정을 하면서 지방의 행정의 여러 가지 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3선을 하는 동안 국가 예산을 만드는 방법, 또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검토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두루 했기 때문에 1년 3개월짜리 시장 공부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바로 집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경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시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비교적 일찍 시작을 한 편인데요. 제가 조직을 만들고 뭐 다른 걸 돈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 시정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 교수들 220여 명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매주 토, 일요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해남 문제들, 미래의 부산을 만들어 나갈 문제들을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정의 난맥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대로 처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즉시 바로 다른 도시들과 경쟁선상으로 끌고 나가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진복이 사실 이런 걸 맡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일을 할 때마다 100%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고 100%의 목표를 세우면 120%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